안녕하세요. 저 바탕화면에 쓰고 있는 차는 바로 제 차입니다. 그런데 이틀 뒤에는 제 차가 아닌 것이 돼요. 이런저런 이유로 바이바이 하게 됐습니다. 제가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갖고 있거든요, 저 차에.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차를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꿨고, 그리고 몇 년 전에 자동차 스토어에 가서 새 차를 계약을 하던 그 계약서를 쓰던 당시에 또 그냥 접고 저 차를 몰고 나왔던 그 정도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. 이번에 바이바이를 하게 돼서 조금 많이 슬프네요. 그런데 저 차를 갖게 되면서 미국에서 알게 된 미국 문화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요. 저는 한국에서 차를 한 번 구매해 봤어요. 제 생애 첫 차. 아주 오래 전에. 그런데 뭐 운 좋게도 아직도 그 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운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차를 쓰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학생이었을 때는 차가 없었고요. 첫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차를 이제 구비를 했는데 직장이 텍사스 휴스턴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로 이사 가자마자 바로 차를 구비하는 거 먼저 준비를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중고차를 구매해야 했어요. 그랬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크랙리스트를 통해서 알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크랙리스트가 사실 이 텍사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곳에서 크레이글리스트를 쓰고 있습니다. 이 크레이글리스트가 한국의 그 벼룩시장 신문 있죠. 그것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국에도 지금 온라인 버전의 그 벼룩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버전 그 벼룩시장이어서 다양한 중고 거래가 이 크레이글리스트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런데 저는 크레이글리스트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크레이글리스트를 구하지 못해서 현대차, 중고차, 그러니까 현대차 스토어에 가서 현대차, 중고차를 알아봤는데 여전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딜러한테 내 버짓은 여기다. 그래서 여기에 맞는 차를 좀 권해달라 했더니 현대차는 아닌데 하나 있다 한 것이 바로 저거. 2003년형 머큐리 세이블이었어요. 그때 이 차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 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 차가 예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고, 얼마나 많이 사고가 있었고,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. 그런 걸 알아야 중고차의 가격이 적정선인지 아닌지도 짐작할 수가 있고, 미국에 이런 차의 이전 이력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한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, 미국엔 카펙스라고. 그 카펙스에 의하면 저 차가 무사고 차였는데, 좀 오래된 차고 그리고 주행 거리가 굉장히 높았어요. 그래서 차가 좀 저렴하게 나와서 저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저 차를 구매하고 나서 바로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 여기서 계속 살면서 현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카백스가 또 100% 신뢰할 만한 건 아니더라고요. 사실 제가 저 차를 구매하고 나서 바로 며칠 안 돼서 잔 고장들 때문에 계속 수리를 했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수리하는 과정 중에 그 차 정비 업체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차가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한 것 같다. 뭐 카펙스에는 기록이 없어도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. 거칠기도 하고. 그래서 사실 이전에 그 차 상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노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뒤로도 저 차가 정말 자주 크고 작은 고장들을 많이 일으켜서 차 정비 업체를 자주 방문을 했어요. 근데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제가 차 정비 업체에 갔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는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. 정확하게 무슨 문제를 고친다 하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를 때 이 차를 진단을 한다? 인스펙션 전체를 다 인스펙션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이제 진단한다라고 하는데 진단하는 비용을 저한테 물어요.
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진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찾고 나서 수정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시운전을 하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진단을 해요. 그런데 그 진단비를 저한테 또 무는 거예요.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용했던 정비 업체만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비용도 참 비용이었지만 그런 게 조금 안 맞아가지고 조금 성이 났던 것 같아요. 저희 오빠가 한국에서 외국 브랜드 차의 그 정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오빠는 이제 이미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어쩔 수 없다.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게 조금 있나 봐요. 이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차를 구매하고 나서 보험을 들잖아요. 한국에도 보험회사 하면 여러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죠. 큰 보험회사가. 미국에서도 큰 보험회사들이 가이코, 스테이트 팜이 있는데 저는 아마 텍사스 그 살던 주인 아저씨가 프로그레시브를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보험을 들었는데 미국에 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가 저보고 프로그레시브 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. 트리플 A를 또 들어라라고 해가지고 트리플 A도 가입을 했어요. 지금은 제 주 보험은 프로그레시브는 아니지만 트리플 A는 그 당시부터 계속 연장해서 들고 있습니다. 트리플 A가 이것도 보험 회사예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주보험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들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 트리플 A에 대한 걸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제가 이 어떤 그 정비 문제가 아니라 뭐 방전된다거나 뭐 길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이 도움은 다 트리플 A에서 받았어요. 네, 트리플 A에서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거는 뭐냐면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 차를 바이바이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. 사실 바이바이 할 생각 없었어요.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고치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래요.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고치고 그냥 계속 쓰자라는 생각을 거의, 거의 마무리를 지었어요. 그런데 이거 혹시나 해서 새 차를 좀 알아봤었거든요.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 소매가가 나와 있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가격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차 스토어에 갔어요. 저는 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대 쪽을 갔는데 현대 차 스토어에 대리점에 갔는데 저는 거의 이 차를 고쳐서 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내고를 했어요. 그랬더니 아니 이 온라인 나와 있는 것보다도 다운 받은 거는 그 온라인에 나온 대로가 아니라 온라인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가격을 다운받았고 또 강하게 내고를 하니까 더 내려가서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을 다운받아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. 물론 저쪽 그 대리점도 이득이 됐으니까 저한테 팔았겠지만 뭐 서로 윈윈 해야죠.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다운을 받아서 혹시라도 미국에서 차를 사신다고 하면 중고차인 경우에는 크레이글리스트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차의 이력은 카우팩스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보험은 뭐 제 주변에 이렇게 트리플 A를 이중으로 보험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많이 쓰이고 있는 보험은 가이코라는 거. 그리고 차를 만약에 새 차를 사신다고 하면 강하게 내고를 하셔라. 그러면 많이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자,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여기 추가를 하면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
저 한국에 있는 차는 현대차 일반 세단이고, 이거는 머큐리 세이블이잖아요. 머큐리 세이블은 브레이크가 이 핸들 쪽에 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저 차를 쓰다가 한국 가서 제 차를 쓸 때는 다시 또 그, 그 브레이크 위치 적응을 하고, 다시 또 미국에 오면 또 브레이크 위치 적응하고,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요. 또 제가 사실 저 차를 했던 이유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보다도 이 미국에서 차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들이 거의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어가지고, 그냥 뭐 편의점이나 시장 같은 거 이런 경우에 다 걸어서 가잖아요.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편의시설이 주택가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운전해서 가야 돼요. 그래서 정말 이 차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 차가 사실 가족이나 또는 애완동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강하게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머큐리 세이블이 좋더라고요, 차가.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를 선호하는데, 저 차를 써본 입장에선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, 사실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. 로체스터가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, 만약에 제가 차를 바꿔야 되면, SUV를 해야지라고 했었는데,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SUV를 했는데, 만약에 제가 SUV가 아니었다면, 머큐리 세이브를 한 번 더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산다고 해도 제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. 트리플 A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하는 것이.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아, 맞다.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겠다 하고 결심을 한 거는 뭐냐면, 저렇게 저 차를 좋아하는데도 저 차와 같이 찍은 아주 정겨운 사진들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바이바이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 차와 저의 어떤 커넥션, 이런 것들을 오래 기억을 하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저를 위한 영상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별들이 짙던 밤하늘에 약속한 고백 아직도 맘에 당연하듯 남아있어요. 어제일 같이 선명하네요. 가슴 저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던데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이게 사랑인 거야.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 밤 네가 날 잊어도 난 널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내 맘속 사진 첫 한켠에 그대가 있지. 참 행복했지. 때론 아픈 날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추억이 됐지. 가슴 저리는 게 사랑이